텍사스의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가르며 코요테들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백두야 위험해. 빨리 도망쳐. 15마리나 되는 코요테들이 백두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보이는 코요테들의 붉은 눈. 그들은 배고픔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크게 소리쳤습니다. 백두야 안 돼. 숫자가 너무 많아. 도망쳐야 해. 하지만 우리의 진돗개 백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렬한 눈빛을 내비치며 그들을 응시하고 있었죠. 그러던 그 순간 백두를 향해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코요테 무리들. 그리고 진돗개 백두.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달 동안 매일 밤 새끼 소들이 사라져갔습니다. 벌써 15마리나 말이죠. 그들의 비명소리는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우리 미국의 자랑이었던 보더콜리는 코요테 앞에서 꼬리를 말고 도망쳤고 다른 개들은 벌벌 떨기만 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장을 지킬 수 있을까? 이대로라면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이 목장은 마지막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평생 일궈오신 이 목장을 말이죠. 그리고 깊어가는 어느 가을 밤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했을 겁니다. 한국에서 온 단 한 마리의 개가 이 절망적인 운명을 바꿔놓게 되었다는 것을요. 백두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어요. 야생 늑대까지 상대했던 그들의 피를 이어받은 천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의 진돗개였죠. 달빛 아래 30마리가 넘는 코요테 무리와 맞서 싸우면서 죽음이 아닌 평화를 선택한 백두였죠. 저게는 도대체 뭐지? 이건 신이 우리에게 보내준 기적이에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진돗개 백두. 그가 텍사스의 미국인들을 지켜낸 감동적인 사연을 지금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텍사스 댈러스 출신 기자 레이 모건입니다. 저널리즘을 전공한 후 지역 신문사에서 경력을 쌓고 현재 트리뷴 탐사보도 기자로 활동하고 있죠. 오늘은 제가 텍사스 작은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난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진돗개를 키우고 있는 한 소년 제이콥의 이야기.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텍사스의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500마리가 넘는 소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순찰을 돌고 있었죠. 지난달부터 시작된 코요테들의 습격으로 벌써 15마리의 새끼 소를 잃었거든요.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으면. 하지만 그건 헛된 바람이었어요. 해가 완전히 저물고 달빛만이 목장을 비추기 시작하자 멀리서 코요테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죠. 우리 목장의 자랑이었던 보더콜리 맥스는 벌써 몸을 낮추고 떨고 있었어요. 지난주 코요테와의 싸움에서 큰 상처를 입은 뒤로는 이렇게 겁먹은 모습만 보이더라고요. 창고에서 총을 가져오려는 순간 새끼 소 한 마리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허둥지둥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또 한 마리를 잃고 말았죠. 이대로는 안 되는데.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이 목장이 제 대에서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새로운 개를 사자니 훈련시키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보안업체에 의뢰하자니 비용이 너무 컸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 유학생 박준호 씨를 통해 특별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제이콥 씨, 혹시 진돗개라고 들어보셨나요? 진돗개요? 네, 우리나라의 토종견인데요. 특히 늑대나 코요테 같은 야생동물을 상대하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단 한 명의 주인만을 섬기는 충성심도 대단하고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박준호 씨가 보여준 동영상들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죠. 사냥하는 모습, 영역을 지키는 모습, 주인을 향한 충성심. 모든 게 놀라웠어요. 마침 제가 아는 분이 진돗개를 분양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한 녀석이 있어요. 이름은 백두라고 하는데 그렇게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은행에 가서 대출도 알아보고 목장의 장부도 다시 검토해봤죠. 빠듯하지만 어떻게든 될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마침내 백두를 데려오는 날이 됐어요. 차에서 내린 백두를 처음 봤을 때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순백의 털빛과 날카로운 눈빛. 무엇보다 그 위험 있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늘 자신만만하던 맥스가 백두를 보더니 꼬리를 내리고 물러나는 게 아니겠어요? 다른 개들도 마찬가지였죠. 백두는 도착하자마자 목장 전체를 둘러보더니 마치 뭔가를 알아챈 듯한 눈빛을 보였어요. 그날 밤 코요테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을 때 백두의 반응은 달랐어요. 겁먹거나 도망가지 않았죠. 오히려 경계태세를 갖추고 위험을 마주하려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느꼈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백두가 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았죠. 백두가 평소와 다르게 산 쪽을 계속 바라보며 낮은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백두의 지난 일주일을 생각해보니 단순한 우연은 아닐 것 같았죠. 백두는 첫날부터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소들의 행동이었어요. 백두는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하지 않았죠. 대신 몸짓과 눈빛으로 소들을 통제했어요. 신기하게도 소들은 백두의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즉각 반응했죠. 마치 오랜 시간 함께한 것처럼요. 이건 정말 특별한데요? 박준호 씨의 말처럼 백두는 매일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픈 소를 먼저 발견해서 제게 알려주기도 하고 울타리가 망가진 곳을 찾아내기도 했죠. 그날 저녁 제 예감은 적중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고 코요테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거든요. 그들이 무리지어온 거였죠. 백두야. 제가 부르기도 전에 백두는 이미 행동에 들어갔어요. 소들을 중앙으로 모으기 시작했죠. 놀라운 건 다른 개들도 백두의 지시를 따르는 듯 했다는 거예요. 겁먹었던 맥스도 제 역할을 하기 시작했어요. 달빛 아래로 보이는 코요테들의 그림자. 숫자를 세어보니 7마리나 되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죠. 손에 땀이 흥건히 배었어요. 총을 들고 나가려는 순간 백두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너, 뭔가 계획이 있구나. 백두의 눈빛에서 확신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백두는 번개 같은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백두는 코요테들을 하나씩 분리시켜 나갔어요. 마치 오랫동안 연습한 것처럼 완벽한 전술이었죠. 한 마리를 몰아세우면 다른 한 마리가 덤벼들려고 할 때 정확한 타이밍에 방향을 바꿔 그들의 공격을 피했어요. 코요테들은 혼란스러워했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을 거예요. 보통 개들은 정면으로 맞서 싸우거나 도망가기 마련인데 백두는 달랐으니까요. 머리를 써서 싸웠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죠. 코요테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놈이 백두에게 달려들었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죠. 하지만 백두는 침착했어요. 상대의 공격을 피하면서 정확한 반격을 가했고 결국 코요테 우두머리는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나머지 무리도 우두머리를 따라 꼬리를 내리고 달아났죠. 그날 밤 단 한 마리의 소도 다치지 않았어요. 백두는 승리의 울음소리를 내지 않았죠. 대신 조용히 제 옆으로 와서 앉았어요.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어요. 감동과 안도감이 몰려왔죠. 백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희망이 생겼구나.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백두의 첫 승리 소식은 마을에 빠르게 퍼졌어요. 하지만 모두가 이 소식을 반기진 않았죠. 특히 에단 스콧은 더욱더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온 개 한 마리로 코요테를 막았다고. 그냥 운이 좋았던 거겠지. 마을 술집에서 만난 에단은 여전히 비웃음을 띠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에단의 말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죠. 운이 아니에요. 백두는 특별해요. 제 말에 에단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키는 저보다 한 뼘 정도 더 컸죠. 그래. 그럼 내기를 해보지 않겠나? 한 달 안에 자네 목장에서 코요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면 내가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하지만 실패하면 자네가 그토록 자랑하는 개를 내게 넘겨야 해.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에단의 제안은 위험했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죠. 백두를 믿었으니까요. 좋습니다. 한 달 뒤에 봅시다. 그날 밤 목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걱정이 밀려왔어요. 혹시 너무 성급한 결정을 한 걸까?
하지만 백두는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해 보였죠. 다음 날부터 백두는 더욱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밤에는 코요테를 쫓아내고 낮에는 소들을 돌보며 목장 전체를 완벽하게 통제했죠. 다른 개들도 백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갔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백두가 보여준 지능이었어요. 코요테들이 자주 출몰하는 지점을 파악해서 미리 대비했고 소들의 이동 경로도 효율적으로 바꿨죠. 어느 날은 애단이 몰래 목장을 살피러 온 것을 백두가 발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공격하거나 짖지 않았죠. 대신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쳐다보기만 했어요. 그 모습에 애단이 당황해서 도망가듯 떠났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죠. 저게 보통 개가 아닌데? 주변 농장주들의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백두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죠.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내기 기한이 일주일 남았을 때였죠. 비가 쏟아지는 밤에 전례 없이 큰 규모의 코요테 무리가 나타났어요. 애단의 목장에서 쫓겨난 놈들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그날 밤, 우리는 최대의 시험대에 올랐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날 밤, 우리 목장은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어요. 애단의 목장에서 쫓겨난 코요테 무리, 무려 15마리나 되는 놈들이 우리 목장을 노리고 있었죠.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보이는 코요테들의 붉은 눈. 그들은 배고픔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평소의 2배가 넘는 숫자였죠. 게다가 폭우로 시야도 제한적이었어요. 백두야. 이번엔 정말 힘들 것 같은데. 하지만 백두의 반응은 달랐어요. 오히려 더욱 차분해 보였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백두는 다른 개들을 불러 모았어요. 맥스와 늙은 개들까지. 모두를 한자리에 모은 거예요. 마치 작전을 설명하는 것처럼 낮은 울음소리로 무언가를 전달하더니 개들이 각자 위치로 흩어졌어요. 저건 전략이잖아. 정말 놀라웠어요. 백두는 우리 목장의 개들을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코요테들의 공격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백두의 지휘 아래 모든 개들이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줬어요. 맥스는 소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다른 개들은 코요테들의 퇴로를 차단했죠. 백두는 이 모든 것을 이끌며 동시에 코요테 우두머리와 대치했어요.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벌어진 그들의 대결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코요테 우두머리가 백두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백두는 침착하게 피하면서 상대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백두는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으로 코요테 우두머리의 허점을 파고들었어요. 치명상은 입히지 않았지만 확실한 위협을 가한 거죠. 코요테 우두머리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결국 코요테 무리는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우두머리가 물러나자 나머지도 따라 도망갔죠. 그것도 모자라 백두와 다른 개들은 그들을 우리 목장 경계 너머까지 쫓아냈어요. 비가 그치고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을 때 우리 목장에는 승리의 고요함이 감돌았어요. 백두는 높은 언덕 위에 서서 달빛을 받으며 서 있었죠. 그 모습은 마치 전설 속의 영웅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애단이 직접 목장을 찾아온 거예요. 어젯밤 모든 걸 봤네. 애단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존경심이 묻어 있었어요. 그가 지켜보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의 다음 말은 더욱 놀라웠답니다. 애단의 방문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어요. 그의 표정은 심각했죠. 자네, 우리 지역에 얼마나 큰 코요테 무리가 있는지 알고 있나? 애단의 말에 의하면 어젯밤 우리가 맞닥뜨린 무리는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거예요. 산속 깊은 곳에 더 큰 무리가 있다는 거죠. 적어도 30마리는 될 거야. 게다가 그들의 우두머리는 내가 10년 동안 잡지 못한 놈이라네. 애단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어요. 그동안 이 지역의 모든 목장이 그 코요테 무리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애단의 목장에서도 1년에 수십 마리의 소를 잃었다고 해요. 백두라면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 애단의 말에는 기대감이 담겨 있었어요. 그동안의 조롱과 비웃음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날 저녁 백두의 행동이 달라졌어요. 평소와 다르게 산을 향해 계속 지저대는 거예요. 마치 뭔가를 예감한 것처럼요.
다른 개들도 평소와 다르게 긴장한 모습이었죠. 밤이 깊어질수록 긴장감은 고조됐어요. 달빛이 구름에 가려 유난히 어두운 밤이었죠. 그때였어요. 산에서 들려오는 무수한 코요테들의 울음소리. 마치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백두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른 개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에단도 자신의 목장 개들을 데리고 와서 지원해주겠다고 했어요. 오늘 밤 우리는 역사를 만들게 될 거야. 에단의 말처럼 그날 밤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밤이 됐어요. 코요테들이 나타났을 때 그 광경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30마리가 넘는 코요테들.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는 다른 놈들과는 차원이 달랐죠. 몸집도 크고 눈빛도 달랐어요. 하지만 백두는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앞으로 나섰죠. 그리고 놀라운 전투가 시작됐답니다. 그날 밤의 전투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30마리가 넘는 코요테와 그들의 우두머리. 그리고 우리 편에는 백두와 목장의 개들, 에단이 데려온 개들이 있었죠. 백두는 놀라운 전략을 펼쳤어요. 먼저 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맥스와 몇몇 개들을 배치했고 나머지는 코요테 무리를 분산시키는 작전을 시작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백두가 지형을 이용하는 방식이었어요. 우리 목장 뒤편에는 가파른 절벽이 있었는데 백두는 이걸 자신의 무기로 활용했거든요. 저 절벽으로 유인하는 건가? 에단도 백두의 전략을 눈치챘나 봐요. 놀란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더니 연신 고개를 끄덕였죠. 코요테 무리는 점점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백두와 다른 개들의 교대 공격에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우두머리는 달랐어요. 노련한 녀석이었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코요테 우두머리가 백두를 향해 돌진한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총을 들어야 하나 망설였죠. 하지만 백두는 정말 대단했어요. 코요테 우두머리의 공격을 피하면서 오히려 그를 절벽 쪽으로 유인해 갔어요. 그리고 절벽 바로 앞에서 벌어진 그들의 대결.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이었어요. 코요테 우두머리가 백두를 향해 치명적인 공격을 시도했죠. 하지만 백두는 마지막 순간에 몸을 틀어 피했고 그 바람에 코요테 우두머리는 균형을 잃었어요. 절벽 아래로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 순간 승부는 결정났죠. 백두는 코요테 우두머리의 목덜미를 물었다가 놓아주었어요. 죽이진 않았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거였죠. 내가 이겼다. 코요테 우두머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패배를 인정한 거죠. 그리고는 천천히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다른 코요테들도 우두머리를 따라 하나둘씩 사라졌죠. 에다는 말을 잃었어요. 10년 동안 잡지 못했던 코요테 우두머리를 백두가 한 번의 대결로 물리친 거니까요. 이건 정말 믿을 수 없군. 에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승리의 순간 백두는 특별한 행동을 보여줬어요. 달빛 아래 높은 곳에 올라가 우렁찬 울음소리를 내뱉었죠. 그건 단순한 승리의 울음이 아니었어요. 이 지역의 새로운 수호자가 되었다는 선언이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지역에서는 더 이상 코요테 습격이 없었어요. 코요테 무리는 사람들과 평화로운 거리를 유지하게 됐죠. 백두가 만들어낸 새로운 질서였어요. 에다는 공개적으로 사과했을 뿐만 아니라 백두의 이야기를 직접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1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단 한 달 만에 해결했어. 그것도 단 한 마리의 개가. 그것도 죽이지 않고 말이야. 백두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텍사스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지역 신문에서는 특별 기사를 실었고 농장협회에서는 백두를 올해의 영웅으로 선정했죠. 한국의 진돗개가 텍사스를 구하다. 죽이지 않고 이긴다. 진정한 승리의 의미. 백두, 텍사스의 새로운 전설이 되다. 신문 기사들의 헤드라인이었어요. 특히 백두가 보여준 지혜로운 승리 방식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단순히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닌 지혜와 용기로 문제를 해결한 거니까요. 에다는 이제 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됐어요. 그는 직접 한국에 가서 진돗개에 대해 공부하겠다고 할 정도로 변했죠. 제이콥, 자네는 행운아야. 백두 같은 개를 만난 건 그야말로 하늘의 축복이지. 에단의 말처럼 저는 정말 행운아였어요. 박준호 씨도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역시 백두였네요. 한국에서도 특별한 개였거든요.
진돗개의 피가 가장 순수하게 이어진 혈통이라고 해요. 지금도 아침이면 백두는 높은 언덕에 올라가 먼 산을 바라봐요. 소들은 평화롭게 풀을 뜯고 다른 개들은 백두를 중심으로 질서정연하게 목장을 지키고 있죠. 가끔 멀리서 코요테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백두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에요. 더 이상의 싸움은 필요 없어졌으니까요. 이제 이 땅에는 평화로운 질서가 자리 잡았어요. 백두는 단순한 개가 아니에요. 그는 지혜와 용기, 그리고 평화를 가져다준 진정한 영웅이죠. 한국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리고 텍사스가 영원히 기억할 전설이 된 거예요. 위대한 개는 승리하고 현명한 개는 평화를 만든다. 이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됐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우리 대한민국의 진돗개는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된 한국 고유 품종의 개로 충성심과 영리함으로 유명합니다. 전라남도 진도에서 유래했으며 뛰어난 지능과 경계심이 강해 우수한 가정견 및 경비견으로 인정받고 있죠. 특히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강해 실종된 주인을 찾아 돌아오는 이야기들이 전해질 정도로 귀소 본능이 뛰어나기도 합니다. 자랑스런 우리 대한민국의 진돗개, 멋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미국 텍사스 소년의 한 가정을 지켜낸 감동적인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